그러니까 여기에 후왕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천지 대자연의 그 운기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자나무가 하나 차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그 유자나무와 이제 같다. 유자나무 덕에 짝을 지었다. 그러니까 왜 유자나무에다가 짝을 지었느냐? 유자나무 이것이 추운 곳은 자라질 않습니다. 이거 역시 남쪽에서 자라거든요. 또 이것이 유자나무가 행이 아주 참 좋습니다. 네? 그 차도 이제 행이 좋거든. 그래서 그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유자나무하고 차나무하고 이제 짝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래 짝을 지어줘 놓으니까 그 명령을 받고 나서 거기에 어기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항상 남쪽 나라에 자란다. 이 차나무가 직근종이라요. 이 뿌리가 이렇게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갓에 자잘한 옆으로 뻗치는 그 뿌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파다가 옮기 심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종자를 하는 거에는 차종자로 해요. 차종자. 그 종자로 심는 것이 이제 갖다가 의식이 안 됩니다. 잘. 그래서 그 살리려면 아주 신경을 많이 쓰면 될란지 몰라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허항옥 공주, 아유다국 그 허항옥 공주가 김수랑 왕에게 김해 시집 올 적에 차종자를 가지고 왔다. 지금도 시집 갈 때 또 어느 그 풍속에서는 차씨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한 번 시집 가면은 그 집에서 뿌리 내려가지고 살래 이제 여기저기 막 옮겨가면 안 된다 하는 거.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지켜질 겁니다. 특히 내가 북유럽 쪽을 가봤는데 거기는 이혼을 한 50% 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늙음하게는 자기 영감 받들려면 힘들고 하니까 이혼을 해버리면 또 가부수당이 나온다네. 그래 놓으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높고 그렇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옮기면 되질 않는다. 미력 차잎이 대체적으로 좀 조밀하게 촘촘히 이제 붙은 편입니다. 이게 어떤 데는 보니까 달착한 잎사구는 그랬대. 꿀밀자로 된 뻔이 있더만. 그래 나오니까 그걸 이제 꿀밀자 잎사구 잎자니까 차이파리가 아마 달착지근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번역할 때 달치근한 말이면 달콤한 이파리는 그렇게 했어. 요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아주 촘촘히 이렇게 잎이 박여 있다 이죠. 촘촘한 그 잎은 쌀랑눈과 싸우며 개운에 풀이고, 개울을 간통해서 풀이고,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별로 매끄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동청 할 때는 개운에 풀이고, 그런데 이것이, 상록수에 속합니다. 상록수. 관엽 상록수라 그러든가, 이제 개운에 푸른 잎사고, 차가 왜 대엽종이 있고 소엽종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차는 소엽종으로서 이게 이제 일종의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개운에 푸르고, 남국에서 자란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차나무는 연평균 온도 도수가 10도 이상이 되어야 자랄 수가 있답니다. 따뜻한 거. 또 강우량은 연평균 1500mm 비가 내리는 또 좀 습기 있는 그런 곳에 이게 자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그 지방에만 자란대요. 경상북도도 대구의 고령에는 차나무가 몇 나무 있다 하지만은 그거는 완전히 그냥 몇 나무 있는 것이지 재배하는 정도는 못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양자강 이남 또 절강 지방 이남에만 된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이제 동남 지방 이런 데 남부 지방에만 되지 저 추운 데는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남북에서 자란다 해놓은 겁니다. 또 여기에는 소와
하얀 꽃은 서리에 쓱 끼어 가을에 영화를 바란다. 가을에 영화를 바란다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거는 꽃이 핀다 이겁니다. 예? 그 꽃 피우는 것이 제일 그 영화로운 기라는 게요. 그 식물이든지 뭐예요. 그래서 이건 가을에 꽃이 핍니다. 꽃이 언제 피는 거는 10월, 11월 음력으로, 그 양력으로는 완전히 한겨울에 피죠. 10월, 11월. 그때 꽃이 피어가지고 그 핀 꽃이 열매는 또 언제 맺느냐? 또 역시 10월, 11월에 열매가 이제 열어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실상부라 그래요. 꽃과 열매가 서로 만난다. 하실상봉. 꽃과 열매가 서로 만난다. 그 칠불, 내가 살고 있는 그 방을 열고 보면 뒤에는 봄에는 일찍 난초가에 속하는 그 물구라고 있죠. 그게 새푸르니 올라오는데, 그 여름인가, 이렇게 되면은 또 빨간 꽃이 올라와요. 빨간 꽃, 그걸 갖다 뭐라는 거에는, 좋게 부르면은 상사하라 그러고, 서로 상자, 생각할 상자, 서로 그리워하는 꽃. 그리고 또 보통 또 듣기 싫게 말하면 가부꽃이라 그래. 왜 그런 거는, 이거는 서로 잎은 꽃을 못 보고, 꽃은 잎을 못 본다는 기라. 만날 서로 떨어져서 서로 그리움 속에서 말하면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상사초, 또 상사화, 예? 가부초, 가부화, 이래 하는데, 이거는 꽃과 열매가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제일 진리로서 비유를 갖다가 하는 연꽃, 그거는 방화직과라 그러죠. 방화, 그 방자는 부사로, 바야흐로 꽃이 피자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꽃 밑에 바로 연실이 바로 이렇게 딱 붙고 있습니다. 연발이. 그런 꽃과 열매가 동시지만은 요거는 이제 금년에 꽃 핀 것이 자꾸 자라가지고 꽃 필 때 열매가 이제 완전히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방화직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거 할 때는 발심과 필경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발심 시에 변성정각이라.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정각을 이루는 거. 발심과 필경이 둘이 아닌데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에서 선심난이라 발심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인해가 해라. 시인자죠. 인이 바로 가해, 열매를 갖다가 포함해 있고, 과철인언이라, 그 가과 인자리까지도 말하자면 사무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가을에 꽃이 핀다. 고야 선자 분기결하고, 이거는 이제 차나무가 아주 깨끗하다는 거,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자 남아경 소요유에 보면은 맥고야 산에 선인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 할 때 막자 있죠. 그 막자를 요구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사자가 아니고 야 그럽니다. 고야, 막고야 산의 신선처럼, 선자는 신선 아들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신선 이런 뜻이에요. 맥고야 산에 사는 신선의 분바른 살이 깨끗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맥고야 산의 신선의 뽀얀 살결처럼 깨끗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하얗다는 것보다도 우윳빛처럼 아주 뽀얗다는 게요. 그래서 남아경에는 보면은 살결은 마치 빙설과 같고,
그 신선이 있는데 그 살결은 또 얼음 빙자, 눈설자, 빙설과 같고 또 보들보들한 그것은 마치 처녀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같다 이랬는데 그것은 이제 빼버리고 낙고야산의 신선의 뽀얀 살결처럼 깨끗하고 그 차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주어는 전체 차나무입니다. 또 연부당금 당신결이라. 그 연부당이란 거 이제 황금, 금을 갖다 연부담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미산 그 남쪽에 연부주가 있는데 거기서 나는 말이자면 금이 아주 유란히 아주 노랗다는 겁니다. 그 연부당금처럼 그 아름다운 심자는 마음 심자가 아니고 꽃술 심자입니다. 꽃술. 그 꽃술이 맺혔다. 그 작설 그 꽃을 보면 꽃은 하얗고 그 꽃 속에 꽃술 그거는 아주 노랗습니다. 그 아주 한겨울에 막 눈이 내리는데 그 아주 하얀 아주 노란 아주 그 경치가 그 새파란 잎사구에 그 글이 달린 게 참 그 장관이에요. 한번 꼭 볼만해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일송반입니다. 일송반을 해놓고 조의선사께서 여기에 대한 자주 자기 자신이 남이 붙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여기 이제 주해를 해놨습니다. 가수는 이제 다수는 차나무는 가로하고 이게 이시진이 그 편집한 그 본초 강목이라는데 그 본초 강목이라는 그 한약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고로라고도 했어요. 고로. 그 고자가 뭐 요거 하고 그 밑에 로자. 고로라 하기도 하고 가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일종의 그 약초입니다. 그 약의 그 맛은 그 가로의 약이 맛이 아주 쓰고 그 성질은 아주 평온한 평에 속하고 그 독이 없고 그런데 이것을 달여서 마시면은 갈증을 근치고 또 눈을 맑히고 번열증을 갖다가 없이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잠이 안 오게 하고 머리 아픈 거 또 번열증 등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나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질도 약성도 작설하고 비슷한 이러한 약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차나무는 가로나무와 같고 또 잎은 그게 노란 열매 여는 그 치자 있죠. 노랑물감으로 그 대용하는 치자와 같고 꽃은 백장미와 같고 또 그 꽃술은 노란 황금과 같아서 당추 가을을 당하여 꽃이 피니 그러니까 가을에 꽃이 피니 청행이 맑은 행이 은연하다고 말한다. 그 이제 토를 달자면 가수는 가로하고 여벼 치자하며 하여 백장미하고 시망 여금하야 당추 개하하니 청향 은연 운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항해 소청 배곡조요 조와 함윤 치금설 1호다. 그럼 아까 저 1호다 하나하고 이제 1호다가 두 번 끝났습니다. 이슬에 맞게 섞이니 밤이슬이 흠뻑 아주 차나무 잎사귀에 내려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차나무 잎사귀가 아주 섞였다 이 말입니다. 섞이니 그 모습이 배곡의 가지요. 푸른 옷과 같은 가지가 이제 딱 있고 푸른 옷과 같은 가지고 조화합륜 지금설이라 아침 안개에 촉촉이 아직 적신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침 안개를
흠뻑 머금고 있으니 지금의 햇바닥이다. 지금조라는 그 새가 물새가에 속하는데 타로스로 보면 조그마한 새가 있는데 그 햇바닥 같다. 그래서 보통 그 차를 갖다가 작설차라 그러거든요. 작설. 작자가 이제 참새 작자, 이제 햇바닥 설자. 새의 햇바닥 같다. 그것이 왜 작설이냐 하냐 하면은 봄에, 이른 봄에 그 잎이 요리 솟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일창입니다. 또 일창이기라 그렇게 돼요. 일창. 일창이기. 그러니까 이제 이 햇바닥, 작설. 요 제일 처음에 솟았을 때는 그만 일기. 일창. 일기가 아니고 창 하나 이렇게 쬐삐던 열이 조그만 열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있다 보면 두 이파리가 싹 벌어지거든요. 두 이파리가 벌어지면은 새가 아래 잎 그걸 요리 벌린 거에 되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이렇게 똘 몰려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작설 새의 햇바닥 같다. 한 이파리가 요리 벌어지면은 밑에 또 똘 몰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작설이라 이렇게 하고 일창이기는 그 옛날 이제 고대의 그 전장할 때에 창을 쫙 삐더니 해놔놓고 그 갓에 깃발을 2개 꼽는 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대검하듯이 그래 해놔놓으면 하나가 쫙 삐더니 나 있고 양쪽에 이제 깃발 있는 것이 작설인면피로 입을 이렇게 쫙 벌리면 가운데 하나 있는 거. 그 똑같은 말인데 일창이기다 혹은 저걸 작설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의 말이야면 햇바닥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가지와 차나무의 그 가지, 줄기, 또 차나무의 줄기에서 그 처음으로 솟아나는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모사를 해서 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태대기가 말하기를 그 시자라는 이태대기, 형주 중국 이게 호북성이라고 그랬어요. 호북성 강릉현이라는데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 형주 옥천사 청계재산에 옥천사 부근 그 청계산 그 모든 산에 청계의 모든 산에 명초나생하니 이 명을 갖다가 처음에 그 작설이 그 솟은 것은 아까 이 작설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다자를 쓰고 그 다음에 좀 큰 것을 갖다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약성론에도 찾아보면 다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와 명. 그 이제 그렇게 봐요. 다명. 그래서 그 차나무가 명초가 그 차의 풀로 봤네요. 그 차나무가 나생하니 여기저기 뭐 많이 아주 그 있다 이 말이죠. 있으니 차나무가 많이 나 있으니 다엽 그 지엽은 가지와 그 잎은 배곡과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배곡이라고 자기가 쓴 그걸 갖다 인용구를 딴 데도 이런 게 있다 나만 쓴 게 아니고 하는 건 이제 증거되는 겁니다. 그 있는데 옥천 진공이 항상 따서 그걸 마신다고 하였다. 토를 달자면은 형주 옥천사 청계재산에 유맹초 나생하니 지역 여 배곡이연을 옥천 진공이 상체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천선인기 구애중하니 지위 이물 성기절이라. 염제 증상 제식경 하며 천 그 하늘 불교에서는 왜 33천이니 그래가지고 하늘을 얘기를 많이 안 합니까?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 천선해가지고
그 능경에도 보면은 그 신선이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천행선도 있거든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신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막 하늘도 인정을 해가지고 막 하늘, 신선, 사람, 귀신들이 모두 그 차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니 너의 물견됨이 너자는 이제 지시대명사로서 차를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차, 너 됨됨이가 이 말이죠. 그 물견됨이 진실로 아주 기이하고 아주 절묘한 줄 알겠구나. 그 너가 무엇이기에 모두들 다 그렇게 좋아하느냐 이겠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초이선사 그 개성처럼 고래의 성인이 구해다라 그랬죠. 옛날부터 성인들이 모두 다 차를 좋아한다 하듯이 여기는 천선인지가 모두 애중하니 너 물견됨이 진실로 기이하고 아주 절묘한 줄 알겠다. 그래서 염제신롱씨께서 일찍이 맛을 보고서 그 염제신롱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그 풀을 갖다가 낱낱이 그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성질을 갖다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염제신롱씨는 사망의 하나로서 하덕으로 왕을 했다 그랬어요. 불의덕으로서 왕을 했는데 염제신롱씨께서 그 농사짓는 법, 또 그 제약, 약을 갖다 만들어서 병이 났을 때 약을 달여 먹는 그런 법을 가르쳤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 장작 말이야 지금으로부터서 한 4,700여 년 전에 벌써 그랬다는 게요. 그래 중국 역사가 아주 대단히 깊죠. 그래서 맛을 보고서 식경이라는 그 책에 음식에 대한 거 설명해 놓은 책, 그 식경에다가 기재를 하였으며, 이제 염제 식경의 운, 다명 구복하면 유력 열지이라 하니라. 이렇게 염제의 그 다경의 식경에서 말을 하기를 차를 오랫동안 복용을 하면은 사람이 힘이 생기고 이 항오랄 항자면 뜻이 항오해진다 하는데 그 약책에 찾아보니까 그 뭡니까 본초강목 거기에 기쁠 열자로 되어 있습니다. 뜻을 기쁘게 한다. 아주 그 뜻을 아주 상쾌하게 한다. 열지라고 하니라. 이 차 자체가 말하자면 그래 거기에 또 그 보면은 또 뭐 있냐 하면은 본초강목에 아주 차에 대한 약성을 많이 적어놨는데 조금만 거기서 골라서 써놔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차를 먹으면은 종기, 부시름이 또 잘 났는데요. 낯설 것도 없이 차를 자꾸 먹어 싸우면 부시름이 안 나버리는 기라. 아무리 우리가 싸움을, 전장을 자르는 것보다는 싸움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다네. 그래서 그 유교에도 보면은 대학인가 소송을 아주 잘하는 것은 소송을 함부로 안 해버리는 것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네. 그렇듯이 이게 자꾸 차를 먹으면 함부로 종기 같은 게 안 생기는데 설령 그 차를 몰라갖고 먹을 줄 몰라서 그 종기가 생겼더라도 차를 많이 복용하면 그것이 다 없어진다. 또 이 소변이 아주 잘 나오고 또 그 담열 몸에 이제 그 가래나 또 열 오리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버리고 또 차를 먹으면 갈증이 없어지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적게 하고 여기 영인 소수유력이라 했어요. 잠이 적고 힘이 있고 이 차를 많이 먹으면 아주 힘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차문화가 일본 같은 데는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대요. 그래서 여기에 차를 먹으면 힘이 생긴다. 진짜 과연 차를 먹으면 힘이 생기는가? 이 말만 듣고 못 믿겠다.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쥐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이제 가다 놓고는 늘 갖다 일주일 동안 차를 먹였대요.
그것도 뭐 물을 입을 벌리고 떠여오면 들어가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먹여가지고 물에다가 그만 집어넣었다네. 그래 놓으니까 그 차 묵은 쥐는 뭐 그란에도 힘도 별로 없는 게 한 일주일 뭐 잡아 여놓고 힘도 없고 하니까 한 10분 훌쩍 뛰다가 그만 쑥 빠져갖고만 안 나오고 막 죽어버렸겠지. 그런데 차를 먹은 일주일 동안 차 먹은 쥐는 한 40분 동안 물에 막 허우적거리더래. 그러게 아주 힘이 뭐 굉장한 거지.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이 빽빽해도 힘이 있는 것은 모두 작설차를 먹어 싸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아주 힘이 대단하답니다. 또 열지라. 이 차를 먹으면 뜻이 아주 기쁘게 아주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아주 좋다는 거죠. 또 하기 소식. 또 그 기운 노리는 거, 상기 오리는데도 이 차를 먹으면 좋다는 겁니다. 기를 내르고 또 소화를 잘 시키고. 이 차를 먹어보면 어떤 때 막 허기가 짙다. 그래서 이 공백에는 유교 맹신복음에 보면 막격 공심다 하고 그랬어요. 공복에는 차를 먹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보니까 오전에는 좋은데 오후에는 먹거나 좀 많이 먹어 놓으면 잠이 도통 안 와요. 근데 잠이 빨리 안 오게 하고 또 수면을 단축을 시킨답니다. 잠이 빨리 깨요. 그래서 커피나 이런 걸 먹으면은 그 잠을 안 자고 머리가 좀 띵한데 작설차는 그렇게 잠을 안 자고 단축이 돼도 머리가 가뿐한 것이 다르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약 성론이 상청 두목이기 때문에 우로는 머리와 눈을 맑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성분이 있어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주 불가분의 아주 음료로서 아주 그 귀중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호감노 구전맹이로다. 여기에는 이제 제호다, 감노다 하고 옛부터 그 이름이 전해온다 이렇게 새김됩니다. 그 여기에 토를 잘못 달면요, 염제 증상 제식경 하니 제호감노 구전맹이라 하면은 이 염제 신롱씨가 제호다 감노다고 이름을 붙인 걸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염제가 일찍이 맛을 보고 식경에다 실었고 또 그 뒷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거 제호입니다. 이거야말로 감노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이름들이 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주를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 왕자상이 이런 분들은 이제 모두 다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겠죠. 왕자상이라는 분이 그 운제도인을 여기에는 팔공산에서 예방을 하니 그렇게 해도 되고, 왕자상이 팔공산에 그 기거하는 살고 있는 운제도인을 예자는 이제 예방을 하니, 방문하는 식으로 예방을 하니, 도인은 이제 운제도인은 이 스님인데 이름이 이 담제라고 하는 뭐 스님이라고 했어요. 스님. 이제 운제라고 하는 그 스님을 갖다가 이제 배우니 그 스님께서 도인께서 설 다명 연을 그 이제 다명한데 설자는 이제 차를 갖다가 한 잔 내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상이 그것을 은미하고 말하기를, 맛을 보고 맛본다면 뭐 찍어서 이렇게 입에다 대보는 거니까 한 잔 탁 차를 마시고 은미하는 기라. 은미한다 이래야 좀 뜻이 고상하지요. 그것을 그 가르치자는 이제 차를 가르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것을 은미하고 말하기를 이것은 감노입니다고 했다. 이 맛이야말로 그야말로 감노입니다. 이 감노는 불교에서 이제 제일 좋은 그 맛을 감노라고 그러죠. 법으로 말 것 같으면은 아주 대승법이 아주 설법이 아주 감노고 감노입니다고 이제 했다. 또 그랬고 나대경은 송나라 때 그 사람인데 나대경 약탕시에 이제 물을 끓이는 그 시에 이 시를 보통 스님네들이 많이 그 애우고들 계십니다. 송풍해우 도래초에 소나무 바람,
이제 솔바람, 우 부는 이제 솔바람, 해우. 이거는 전나무 해자예요. 그 전나무 숲에서 쏟아지는 그 빗방울 소리. 그런 소리가 돌에는 이제 나기가 돌에 한 처음에 나기 시작하면은 물이 막 되게 아주 끓을 때에 그때죠. 급히 동병을 그 차관을 갖다가 끌어내려 가지고 중로 이제 이 중로는 이제 물을 끓일 때 끓인 물을 식히기 위해서 그 대로 만든 그 이제 그 차관은저는 뭐 대처럼 이렇게 그 만든 거 뭐 중로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 이제 중로에다가 딱 옮겨놓고 대득 성문 구적 후에 이제 들리는 소리가 모두 고요함을 기다린 후에 대자 밑에 득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다린 후에 일구춘설 승제오라 하니라. 그 한 잔의 춘설차 아는 제호, 아주 또 맛있는 걸 제호라 그러죠. 그 제호보다 낫다고 하니라. 뭐 우유에서 뭐 락이 나오고 낙에서 또 그 가공을 잘하면 그 소가 나오고 소에서 이제 제호가 나온다 하는 거. 그 이제 아주 그 우유에서 최고 아주 정제된 그 맛있는 거. 그 제호보다 낫다고 하니라.